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박범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체포하고 싶은 분. 야, 그건 어디서 또 우리 샀어요. 인터넷에서 팔아요. 팔아요. 근데 오늘 국회에서 나왔던 거는 진짜 전문가예요. 예. 이게 원래 안 빠지게끔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싸구려. 이게 조금 더 싼 거고요. 이거 좀 비싼 거. 아, 그거. 근데 이걸로 문은 못 묶죠. 문 묶으면 바로 차버리면 그냥 뜯어지는 거고. 예. 거짓말 한 것 같고요. 예. 의원님 하나 드릴까요? 아, 저는 왜 뭐 제가 누구를 체포하러 아니 국회 저를 쓰시라고. 스스로 결박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을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동기들이라는 게 윤석열, 박광계, 이성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연수원 동기들. 강용석. 강용석은 진짜. 조윤선. 예. 꽤 23기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출세가 빨랐던 사람이 우리 의원님 아니신가 싶어. 동기 중에. 아, 판사를 박차고 나왔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선을 하면서 꼴찌하실 때. 근데 그게 뭐 제가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의분으로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집권하셔서 그 뒤에 그랬나요? 출세를 달렸나요? 아니, 그니까 8년 동안 떨어졌어요. 8년 동안 3번. 동기 중에. 예. 윤석열이 나중에 역전을 시키긴 합니다만 예. 윤석열은 지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케이스는 동기 중에 유일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선두주자. 아이고요. 여러분 화면 상단에 박범계 의원도 좀 정치 열심히 하시라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후원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농협 35-0017-5979-93 박범계 의원님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하셔도 돼요. 그게 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네. 새날 나오면서 우리 분화님께서 그렇게 광고해 주셔가지고 소액으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신 새날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여전히 한 90%의 민주당 분들과 결이 비슷해요. 뭔데? 쑥스럽고. 약간 겸양이 좀 있고. 이거 후원해 달라 그러면 막 쑥스럽고 얼굴 빨개지고. 민주당의 병폐인가요? 병폐죠. 병폐예요? 제가 요즘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그런 모습이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뻔뻔하지 않다는 뜻이고. 예. 부끄럽고. 순수. 근데 이제 후원이 많아지면요. 일반 소액 후원이 많아지면 정치인들은 부패를 할 수가 없는. 물론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박범계 TV 구독 링크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는데 몰랐던 박범계와 알았던 박범계는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인터뷰할 때 어떤 분들은 계속 멘트가 씹히고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딴 데로 가고. 근데 인터뷰하기가 제일 편해요. 예. 소위 케미가 맞다. 정말요? 네. 진짜로 진짜. 제가 그 법을 전공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 차례. 저 방송 안 할 때. 예. 굉장히 그 로직이라고 하는 논리가 법리에 가까우셔가지고 뭘 전공하시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뭘 전공했다라는 그런 개인 정보는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프라님하고 저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게 통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신문방송학과에서 법학개론도 배웁니다. 법학 개론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중에 오신 건가요? 지금 중에 왔습니다. 요 직전까지 제가 30분 전까지는 법정에 있었고 30분 동안은 제 보좌관이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문자 치는 걸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탄핵 심판 끝자락이고 내일 형사재판이 또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증인들이 시간대별로 보면은 한덕수, 3시에 한덕수, 5시에 홍장원, 지금 하고 있고요. 7시에 조지호인데 예. 지금 홍장원 잠깐 보시고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이 아니고 거의 한 조금 보고. 예. 근데 오늘 나온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뭐 도움 될 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덕수는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대세는 전 시장 없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절차적 형식적 요건은 흠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흠결이라는 표현은
주로 저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걸 쓰는 거 보니까 그동안 수사 재판을 여러 차례 봤더니 법기술자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흠결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또는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간담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좀 교육을 좀 받았구나 누군가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대세는 지정없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에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 자기 방어. 잘 몰랐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나는 위법하지 않았다. 위법했더라도 잘 몰랐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홍장훈 같은 경우는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메모에 대해서 피청구에 윤석열 측에서 변호사들이 계속 공격을 했지만 그 메모에 관한 그 홍장훈 증인의 증언은 그 CCTV 시간과 맞지 않는 그것만 좀 수정했을 뿐이에요. 다시 자기가 다시 생각해서 정밀하게 따져보니까 자기 사무실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이었다. 요거만 좀 진술이 바뀌었을 뿐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3개 내지 4개의 메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궁극적으로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는 전혀 안 됐다. 대세엔 지장 없는데. 대세엔 지장 없다. 그러니까 탄핵하고 아무 상관없는 디테일로 공격해가지고 홍장훈이 거짓말하는 거야. 곽종근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갔죠.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그 지금 그구들도 밖에 재판소 근처에 어마어마하죠. 희한합니다. 그 이제 재판소 법정이 있잖아요. 저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 우측으로 한 100여 미터 이상, 좌측으로 한 7, 80미터 이렇게 양쪽으로 완전히 경찰이 경찰 버스와 함께 에워싸고 있는데 윤석열 피청군이 있을 때는 거의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경찰 버스 뒤로라도 헌재 근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윤석열 피청군이 그 없을 때는 조금 풀어줍니다. 근데 현재는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철벽처럼 되어 있는 경찰 버스 뒤에 제가 나올 때만 봐도 그 뒤에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성조기를 흔들려고 되는 왜 성조기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흔들면서 그 소리를 약간 지르는 거는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약간 위협적이잖아요. 막 시비 걸고 이런 상황. 탄핵 소추단이 가는데도 막 쌍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윤석열이 헌재를 나왔다가 한덕수 나오기 전에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덕수하고는 소위 안면을 부딪히지 않겠다. 뭐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면 그것을 걱정하실 국민들을 생각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의 발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교육을 받았든지 내통을 했든지 아니면 법기술적으로 훈련이 됐든지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국회에서 했던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인지 한덕수 총리가 증언할 때는 빠졌어요. 그 전에. 빠졌다가 저는 완전히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집이라는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지 않고 어디서 있다가 뭐 그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홍장원 지금 국정원 1차장 증언 때는 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방송 전까지 봤던 거하고 상황이 달라졌네요. 예, 나왔어요. 예. 뭐 하는 걸까요? 오늘 형사재판 시작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계를 조금 보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상황들이 있는지. 예, 뭐 여전히 그러니까 피청구인 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메모를 가지고 홍장원 증언을 흔들려고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국회 측에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0차였고요. 10차. 오늘로 증인신문이 거의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마지막이다. 사실상.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새날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불이 나게 뛰어가겠다. 아 그러시는구나. 조지호 증언은 좀 중간 이후라도 받아야 봐야 된다.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예상은요. 만약에 10일 날 증인신문은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절차가 있기는 하죠. 마지막 이제 오늘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뭐 피청구인 측에서 좀 때를 쓰겠지만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이 25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양쪽의 최후 진술을 아마 듣고 종결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그러면은 자, 저 오늘이 공식적으로 날짜가 2월 20일이에요. 20일. 그러면 이제
다 절차가 공개적인 절차는 끝내놓고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들끼리 회의를 할 거고 평의 거기서 얻어진 결론을 갖고 이제 판결문을 쓸 거고 네. 그럼 뭐 언제쯤 보세요 결과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박근혜 때 탄핵에 선고를 하는데 한 10하루 걸렸으니까 네. 25일에서 10하루 더하면 36이잖아요. 네. 이달이 28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 8일 정도 하는데 3월 두 번째 주. 3월 8일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이죠. 그러면 3월 네. 두 번째 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1일이 화요일이고 11일이 화요일. 그리고 13일이 또 목요일이고 13일이 목요일. 그 어간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주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더 이상 늘어지기도 힘들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상목 대행이 이제 뭐 마은혁 재판관 혹시 그 선고가 헌재에서 있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0일부터 한 16일 상관에 그때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3월 둘째 주. 예. 와, 좀 가슴이 좀 떨립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엊그저께 했는데 네, 나오셨더만요.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예. 헌법재판소 결과도 모른다의 스탠스예요. 어찌 될지 모른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중의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신중하긴 하던데. 대표로서는 그런 입장이 좋겠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보나 윤석열은 탄핵인 게 맞잖아요. 예. 파면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문가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이럴 때 보면 그 흐름은 분명히 파면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증인들도 보니까 예. 윤석열 측이 요구한 증인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8대 11. 예. 제가 8대 11 세보니까 우리 측은 8, 윤석열 측은 11명. 그러면 마은혁 임명도 오히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그냥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계속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예. 야, 여러분 박범계 의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보통 헌재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한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3일일 것 같아요. 13일. 13일이요? 네. 3월 13일 목요일. 3월 13일 목요일. 예. 지금 유튜브 하는 이쪽에 민주 진보 진영의 방송들이 시청자들이 지쳐가고 그렇죠. 사실은 시청자들도 반토막 이상이 나요. 예. 힘드니까. 예.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참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힘드시더라고요. 오늘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그런 뭐 살짝 법기술자 같은 치고 빠지는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김영두 재판관이 아니 국무회의가 개회도 없고 폐회도 없고 의제도 없었다. 공식적인. 회의록도 없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짚었어요. 예. 김영두 재판관이 한덕수 증인에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18명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걸 떠나서 헌재 재판관들이 그중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근데 이거를 파면 안 하면은 100% 계엄각인데 이런 느낌. 그거 면죄부를 줘버리면 계엄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내란이라는 게. 법 다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 무시했던 과정이 이미 다 드러난 거고. 그것 때문에 파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무한루프 같은 거라 이건 파면을 안 할 수가 없다. 거기다 면죄부를 주면 당연히 또 계엄 내릴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 또 계엄을 내릴 뿐더러 우리 국회 측의 변호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진환 변호사라고 헌법 교수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데 김진환 변호사가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이 대통령 업무로 복귀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다시 발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병력을 투입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상훈 수첩으로 보면은 만약에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명단에 밥검 계등. 중국인 용역 업체나 북한에 의해서 뭐 어떻게 납치돼 가지고 뭐 지도세도 모르게 폭파시켜서 수장을 시킨다든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그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그 위선. 그러니까 둘이 이야기할 때는 저건저건 이야기 잘하다가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쩍벌하더라 이게. 야, 뭐 캐릭터가 그래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께서 관련이 있으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다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이에요. 보니까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순영 서울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회 산액 소추대리인 송두환 이광근 변호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야. 우리 법 연구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법 연구회가 제가 판사 임명된 게 1994년인데 그 전에 이미 있었고 법원에는 전통적으로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차, 1차, 2차, 3차 사법파동이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는 4차 사법파동이라고 있었는데 이 파동의 이름이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키자. 법원 내에서 정말 그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또 대법관의 파동이 있을 때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해서 서울지방법원의 소위 민사 단독판사 혹은 여러 지방법원의 중간 아직 부장을 달기 전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요구했던 것이 사법파동으로 갑니다. 그 사법파동이 있으면서 생겨난 것이 법원 내에서 소위 우리가 우리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친화적으로 법치주의 친화적으로 해석해보자 그리고 실천해 가자 재판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위 이제 연구단체가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제가 거기 뭐 간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송두환 변호사님은 헌법재판관 하셨고 인권위원장도 하셨는데 그분은 아마 우리법연구회가 아닐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우리법연구회 맞지만 우리법연구회는 공식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인가 해서 공식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돼서 그것이 뭐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판사로 있을 때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로 무슨 조직적으로 무슨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 이것을 통해서 재판을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부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사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그게 나중에 사법부 자체 법률 카르텔이라는 게 생겨서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용도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장 중에 그 중에 이용훈 대법원장 정도 이런 분들이 그나마 그런 어떤 사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졌던 분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가 말하자면 윤석열 측 주장대로 무슨 뭐 빨갱이 좌파 뭐 이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어떤 집단은 지금 솔직히 말해 내란 전에도 우리 사법부 이상한 판결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법원 내에 가장 깊고 크고 조직적인 그 연구단체가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임 판사로 갔더니 민사판례연구회에 소위 서울법대 재학 중에 합격한 그 사법시험에 합격한 젊은 법관들 그 법관들이 민사판례연구회에 들어가려고 정말 노력하는 걸 봤는데 민사판례연구회에서 가장 많은 법원 행정처의 엘리트 법관이 거기서 산출을 했고 그리고 대법관도 많이 됐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들은 비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 막 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막 악마화하고 딱 그게 이재명 대표 악마화랑 비슷한 그 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제 김기현 의원이 소위 국민의힘의 대표 출신 아닙니까? 본인은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그 헌재 앞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빨리 해치우고 대선 가자. 대선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김봉식 서울청장이 헌재 나와가지고 계엄이 가정사다. 윤석열의 가정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뒷말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라고 보세요? 가정사라는. 그것은 법정에서 그냥 그 가정사이고 개인적인 사적인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그 워딩만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를 못 깨닫고 네. 그 당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 태도에서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이미 조서에다 남긴 얘기거든요. 근데 생생한 육성으로 증언하기는 좀 그런데 하는 그런 느낌과 태도 좀 어디 민망한 뭐 경상도 사투리로 증언을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12월 2일 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12월 3일 날 그 양일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12월 3일 날 7시에 시작된 안가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와 또 그 안가 모임에서 소위 이제 지금 잠시 후에 증언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계엄을 발동하는 사유를 설명을 쭉 하다가 가정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느낌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거는 김건희와 관련된 얘기다라는 느낌이 그냥 팍 꽂힌 거예요. 네. 누구나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조서 내용을 정말 확인하고 싶다. 저게 뭐였을까. 그러니까요. 예. 저 윤석열 피청구인이 그 법정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김건희 자기 부인도 모르는 얘기고 알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두 트랙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 탄핵 재판에서 얻은 성과 중에 하나가 12월 3일 밤 10시 26분인가 계엄 선포를 하는 그것에 대한 12월 2일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있지 않았다. 12월 3일 카운트다운해서 딱 D-Day, DH를 정한 시간은 없었다. 12월 3일에서에 가서야 아침부터 뭐 이상한 흐름이 있었고 윤석열이가 6명은 직접 부르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조영을 통해서 부르고 저녁에 8시 반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7명이 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누군가 7명 가지고 국무회의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뭐 추가로 더 불러서 11명이 됐다. 요 상관관계에서 투트랙 하나는 12월 분명히 명태균과 관련된 12월 2일자 명태균이가 다 까겠다. 특검에 다 제출하겠다. 심지어 민주당에도 이 황금폰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 하나.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 다음 날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기로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 둘 다 김건희와 관계되잖아요. 이 측면이 말 그대로 12.3 계엄 10시 밤 10시 26분 계엄 선포 불이 나게 계엄 선포했던 원인과 관계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개인적인 가정사로 개인적인 느낌으로 김봉식이가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그간 계엄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있었죠. 공식 라인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네. 무슨 계기가 있어서 계엄을 갑자기 서두른 느낌? 그런 거 아닐까요? 김봉식하고 조지호가 윤석열하고 안가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야당이 사람들이 말이야 김건희 특검 어쩌고저쩌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봉식이는 가장 뭐랄까 좀 악랄하게 거짓말로 증언을 했거든요. 윤석열이 빨리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내서 계엄 해제시킨 걸 잘했다고 칭찬했다. 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 아예 안 맞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순간적인 저 말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순간적인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이 튀어나온 말이 아닐까 싶어요. 계엄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집사람에 대한 특검도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맞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엄까지 하신 분. 그렇게 고매. 우리 의원님은 저 사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계엄 왜 이러십니까? 참.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제가 합이 잘 맞는다니까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서로 쥐락펴락 이렇게 뭔가를 하는 과정에 합이 되게 잘 맞아.
어정방송 하나 하시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곽종근, 홍장원 탄핵 공작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뭐 박범계 의원 등 야당이 곽종근과 김현태를 회유하려고 했다. 이 논란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는 의제인데 맞습니다.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김현태를 면담합니다. 저게 저 사진이에요. 근데 저 상황에 대해서 왜 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점심 먹고 국회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우리 당 전문위원이 곽종근이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했는데 저 장소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였어요. 근데 갔더니만 곽종근 사령관, 김현태 단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그 전날 검찰에 자수서를 냈고 다 진술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서 오전에 제가 물었던 두 번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러겠다. 그래서 김현태 말이 와들어도 쭉 써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불러줬고 제가 메모지 저 노란 메모지에다 쑥 써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뒤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조금 말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곽종근 사령관이 설명했듯이 끄집어내라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로는 그냥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문을 부수고가 아니고 문을 열고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저한테 썼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근이는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그러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양심 고백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진짜로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마지막 감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순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물은 것이었고 그걸 가지고 뭐 김현태 단장이 뭐라고 시비를 하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당시는 솔직한 얘기로 곽종근 사령관은 약간 말 그대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국회라는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데서 이제 회의가 속게 되면 그걸 절절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완전 긴장돼 있는데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님 이렇게 안심시키는 그런 태도이고 사실은 김현태 단장이 이 곽종근 사령관의 말 그대로 양심 고백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차 없어졌다고 곽종근 사령관이 타고 온 차 없어졌다고 막 약간은 좀 안절부절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현태 단장이 제가 타고 온 차 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호사와 관련해서 제가 소정에 변호사 선임료를 내셔야 된다. 왜냐? 무료로 변호사를 대주는 거 만약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겠죠. 그죠?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진짜 돈으로 회유했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선임료 이런 얘기들이 했었는데 사모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 자리 안에 곽종근 부인 사령관한테 곽종근 씨, 곽종근 장군 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내용 중에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이제 곽 사령관께서 지금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의원은 믿을만해.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뭐 믿을만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두 분이 재산 관계를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통화 소리에 들렸어요. 굉장히 가난한 분. 별 3개 육군 중장 그중에 특수전 사령관. 근데 너무너무 제가 액수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재산이 없는 그런 분이어서 변호사 선임료조차도 걱정을 하는 분이었구나 하는 그 당시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공익신고자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인정을 해서 이제 대검에 보냈으니까 참으로 그 공익신고자는 제가 그날 그러고 나서 제가 받은 거예요. 이쯤 되면 공익신고자 되겠습니다. 해서 썼고 저 공익신고자 적어도 김현태 단장이 더 젊으니까 먼저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좀 뺏겨 쓰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김현태가 세상에 당직자 자기들 막은 사람들을 폭동을 유도하는 느낌이었다는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 없는 거를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곽종근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유가 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랬다면서요. 저 곽종근이 이제 사실 그날의 진실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곽종근만의 주장이라면 또 야, 뭐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냐 할 수 있는데 뭐 방첩사고 경찰이고 다 똑같은 맥락으로. 아니 김현태도 알았잖아요. 네. 그 뉴 707 그 저 단톡방에 예. 다 뭐 그 국회 봉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원들 봉쇄하고 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현태는 왜 그래요? 지금 뭐 저쪽이 회유한 거 맞죠? 본인이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를 2번 받았다는 거고 곧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성일종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바이러스가 저는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일종 위원장이 왜 그 12.3 개업날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날 야당이 요구를 물론 당연하지만 왜 그 국방위를 열어줬을까 일종의 알리바이용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연 거죠. 야당이랑 합의 없이. 야당이 요구를 했으니까 열어준 거죠. 열어줬는데 아마도 열어주지 않았다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또 김건희 얘기 나옵니다. 김건희하고 조태영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던 12월 2일 3일 그 양날에 전날 당일날에 국방위원장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한 계엄이잖아요. 국방위원장과 조태영 국정원장이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이건 뭐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건이었다 그러면 회유했다 난리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한 사람한테 너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딱 그 격이잖아요. 예, 차마 뭐. 예. 험한 말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종근 공익신고자 신청했다고 그것은 누가 했느냐 박범계 의원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참군인 예를 들어서 스피커폰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까지 전개된 그래서 몇백 명의 부대원들이 진실을 알게 된 상황에 중계가 됐죠. 생중계가. 사실 김현태는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증언들이 있고 제가 계속 추정컨대 그중에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니까 녹음된 본도 있을 것 같다.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현태가 한 말은 좀 확실히 회유를 당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지금 그거 말고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분들도 지금 공익신고자 지정하는 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전현희 우리 최고위원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강혜경 씨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강혜경 씨하고 지금 명태균 씨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돼 있는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비리의 문제, 창원 3당과 관련된 문제, 거기다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등 뭐 저기 저 강원도지사 돼 있는 김진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황금폰 내용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비상계엄의 원인도 여기서 제공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덕수 뭐 윤석열이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야당 때문에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 뭐 이 성일종을 포함해서 이런 등등의 거꾸로 역회유의 이러한 것들까지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맞습니다. 자, 그 김현태가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는 시점인데 어제 나온 단독에 707 텔레그램 대화 속에 김현태가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한다는 텔레그램 내용이 있어요. 딱 물증이 나온 거예요. 딱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같은 사람 김현태가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김현태가 그렇게 180도로 변절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저 증거는 이미 있는 증거인데 그 텔레그램 방 저걸 왜 흘렸겠습니까? 왜 저게 나왔겠어요? 그렇네요. 그거는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증이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하늘을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지금 깐 거잖아요. 누가 깐 거죠. 그 상황에서도 막 그 지도 막 올려놓고 막
뭐 의원회관을 봉쇄해라, 본회의장을 봉쇄해라 해놓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석열이 썼던 수사 기법 아니에요? 이 사람 막 출정시켜가지고 세 사람 딱 말을 맞추고 3인성호 박범계 유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의원들 끌어내라 뭐 국회를 봉쇄해라 이런 것들이 각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세미나라고 합니다. 세미나. 네, 세미나. 진술 세미나. 진술 세미나 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계시네. 제가 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이제 막 몇 사람이 회유해가지고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진짜 의원님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치네요 우리도. 지치 마십시오. 예, 그렇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요. 예. 저들이 노리는 게 이거겠죠. 우리 지치라고. 예. 다행히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원상 회복되는 걸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얼마나 고생이시겠어요. 대란 일어나고 나서 거의 국회에서 수일간을 국회에서 먹다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기는. 그 이 과정에 막 각종 뭔가를 맡고 막 헌법재판소 가야지 또 어디 기자회견 해야지 막 정신없이 바쁘고도 법사위 해야지 사선이신 분이 법사위 간사를 하시는 그만큼 이제 법사위가 중요해졌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는요 아예 안 바래요. 커피값 한 잔 아껴서 숫자가 막 올라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막 새날 방송 나왔더니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박범계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로 응원한 숫자로 농협 35-0017-5979-93 박범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또 헌재를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10초만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헌재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야, 그냥 막 가슴이 뛰어요 지금. 예. 자, 박범계 의원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